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MX입니다. 보시면은 어제 금요일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3분 차트를 통해서 바라보면은 처음에 장이 시작했을 때는 강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주가가 다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이러한 패턴으로 S&P 500의 경우 며칠째 주가가 하락하여 결국 6월의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9월 23일 날 미국 주식이 진짜 위험하다라는 제목과 함께 S&P 500이 실제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평가해 드렸고, 그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린다면은 여기 S&P 500의 기대 수익률과 10년 국채금리의 차이에서 나오는 스프레드가 2010년부터 2022년에 걸쳐서 나온 평균 스프레드 수치인 3.7640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괴리감을 고평가의 방향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S&P 500 지수를 투자하거나 S&P 500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애플, 그리고 그 외에 빅테크 주식을 사는 것은 비싼 가격에 주식을 돈 주고 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적어도 적정 주가의 범위까지 가려면은 S&P 500의 기대 수익률과 10년 국채금리의 차이가 다시 3.764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S&P 500 주가가 3100에서 3200까지는 떨어져야 가능한 수치라고도 분석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10년 국채금리가 3.7%에 머물러 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그리고 10년 국채금리가 4% 이상 올라가면은 주가는 더 깊게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 멤버십 대상으로 운영하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S&P 500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저라면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리마인드를 드렸고, S&P 500보다 훨씬 저평가를 받고 있는 원유 섹터에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CPE와 OVV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주워 담았고, 특히나 CPE는 지금도 저평가인지라 앞으로 계속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는 것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개인적으로 제가 노리고 있는 기업들은 원유 기업뿐만이 아니라 저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구글이라던가 Berkshire Hathaway, 또는 개인적으로 지금 분할 매수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테슬라 등에 대한 밸류에이션 또한 공유를 드리면서 함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과 함께 장투를 이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S&P 500이 여전히 고평가라는 점을 봤을 때 실제로 지금 현재의 주가를 가리키는 이 하얀색 차트가 정말 2009년, 1938년, 그리고 2002년대의 경기 침체 차트의 흐름과 같은 모습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리스크에 대한 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섹터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 해줄 것이냐는 부분입니다. 어제 저는 푸틴 연설을 동시 통역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점은 푸틴은 서방에 대한 압력을 대상으로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이번 겨울을 이용해서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유럽을 대상으로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푸틴 연설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유럽연합의 각국 정상들은 자국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아껴야 하니 전기세를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을 신신당부하고 있다고 푸틴이 말을 했고, 이 말인즉슨 푸틴 또한 천연가스 없이는 유럽이 정말 힘든 겨울을 보낼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은 부족한 천연가스를 대신하여 원유를 앞다투어 수입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비싸든 말든 상관없이 아시아의 물량까지 뺏어오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원유 수입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을 수입해드리고 있죠. 반면 아시아의 2022년 원유 수입량은 오히려 2021년보다 더 떨어지면서 적은 양을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유럽 때문이죠. 이미 예전부터 옥시탈과 에너지 트랜스퍼, 그리고 캄아이칸의 IEP에 계속 투자를 해왔던지라 원유 섹터에 대한 익스포셔가 제법 컸지만, 이번을 계기로 조금 더 새로운 종목들을 추가했는데요. 그 종목은 바로 캐나다 기업인 양가라 리소스, 티커네임 YGR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웬만하면 페니스톡을 대상으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페니스톡은 순이익과 현금 흐름,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가 없어서 펀더멘탈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YGR이라는 종목이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만큼 너무 안타깝게도 미래 에셋만 거래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저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여 미래 에셋 앱을 다운받고 원화를 캐나다 돈으로 환전해서 이 기업을 일부 샀고, 제가 이런 불편함까지 감수하면서 어느 정도의 주식을 취한 이유는 생각 외로 이 기업은 전혀 부실하지가 않고 유가가 $60 이상을 유지해주기만 해도 너무 잘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고점 대비해서 약 50% 하락해버린 이 종목을
제가 매수한 첫 번째 이유인 펀더멘탈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익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로스 마진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그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 대비해서 봤을 때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총이익이 89%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 오퍼레이팅 마진은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전체 매출액 대비 67% 정도가 영업이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넷 마진은 순이익률로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45% 정도가 순이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캐시플로우 마진은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 프리캐시플로우가 21%로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여러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YGR은 마켓캡이 고작 204밀리언 달러밖에 하지 않은 원유기업입니다. 이러한 원유기업이 공매도 비율이 고작 0.12%밖에 안 되고요. 이러한 원유기업이 사이즈에 비해 수익성이 이렇게 좋다는 부분은 칭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성장률은 101.69%로 굉장히 좋고요. 매출 총이익도 115%, 영업이익 성장률도 180%, 순이익 성장률은 298%, 영업현금은 138%,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의 부분은 1079%로 성장률의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그럼 이러한 펀더멘탈이 주가에 잘 선반영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겠죠. 밸류에이션입니다. 지금 현재 10년 국채금리는 3.8%입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라이브로 통역을 했을 때만 해도 3.7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1.52%가 오르면서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특히 안 좋은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채권의 매력도가 더 높아진다는 의미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3.8%라던가 4%에 근접하는 기업들의 투자금은 당연히 주식에서 채권으로 간다는 것을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낮은 종목들, 즉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게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에 반해 YGR의 기대 수익률은 어떨까요? 기대 수익률을 일반적으로 earning yield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저는 earning yield보다 여기 free cash flow yield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면은 기대 수익률은 20.56%로 적어도 채권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낼 포텐셜이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yield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 멀티플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YGR의 지금 현재 이 멀티플은 3.06으로 free cash flow의 성장률 151%, 2012년에 2471%, 그리고 2023년에 마이너스 15%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봤을 때 평균 프리 캐시플로우의 성장률 7.03% 대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멀티플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 대비해서 인기를 끌지 못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YGR이 7.5의 멀티플만 받아줘도 주가는 다시 172%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다. 제가 YGR을 대상으로 좋게 보는 기타 사항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YGR은 생산량을 빠른 속도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2분기 때만 해도 하루에 평균적으로 8,205배럴 오브 오일을 생산했었는데 이제 2022년 2분기에는 그 생산량을 28%나 높여 1,500배럴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워낙 작아서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YGR의 목표는 2022년 하루 평균 생산량을 12,000으로 잡고 있고 2023년에는 14,000 그리고 2024년에는 16,000으로 아주 괜찮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YGR은 지금까지 9개의 지역에 줄링을 완수했고 그중 8개가 바로 2022년 2분기에 드릴링한 것으로 이러한 속도라면은 30개의 장소에 줄링을 완수하여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그림은 WTI 가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기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인데 WTI 가격이 이렇게 70달러만 유지해줘도 2022년에는 25달러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 주에 말이죠. 그리고 2달러짜리라는 페니 스톡이 실제로 이렇게 프리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YGR의 기업 규모가 이렇게나 작은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YGR은 내부적으로 OFS 그룹과 함께 일하는데 2020년 장비가 굉장히 저렴했을 때 장비를 샀을 뿐만이 아니라 OFS 그룹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데 상당수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YGR이 함께 해보였던 외주업체 대비해서 파이프라인의 코스트가 50%나 줄어들었고 시설 설치 비용은 30%나 줄었으며 빌딩을 리스하는 비용은 60%나 줄일 수 있었죠.
게다가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재고량은 20년치로 고유가가 유지해주는 이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프리캐시 플로우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YGR은 높은 프리캐시 플로우를 기반으로 지금 장기 부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장기 부채는 약 165밀리언 달러로 2.8밀리언 달러라는 현금 대비해서 워낙 부채가 많은지라 불안한 재무건전성을 보여준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이긴 합니다만, EBITDA는 159.30밀리언 달러로 Debt to EBITDA 레이쇼로 본다면은 유가가 높은 가격을 유지해주는 이상은 감당할 수 있는 부채 비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영진은 부채를 100밀리언 달러까지 줄이게 되면은 남는 프리캐시 플로우로는 주주들에게 환원까지 해준다고 약속을 하는 등의 자신감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캐나다 기업인 YGR을 선택한 이유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캐나다 기업인 YGR은 추가로 환차익까지 꽤나 크게 벌 수 있는데요. WTI 유가가 80달러라고 가정했을 때 미국 달러가 캐나다 달러 대비해서 강할 때 그 수익성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292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은 환차익에 따라서 322밀리언 달러에서 368밀리언 달러까지 꽤나 크게 벌어질 수가 있고요. EBITDA는 93에서 153으로 크게 벌어질 수 있으며 프리캐시 플로우는 24밀리언 달러에서 101밀리언 달러로 크게는 5배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의 기관 보유율은 고작 6.95%로 기관들이 선점을 하지 않은 주식입니다. 페니스톡이라서 그런 것이죠. YGR이 앞으로도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기관의 유입과 함께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YGR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YGR의 수익성, 성장률, 밸류에이션, 그리고 미래 전망 등 모두가 양호하나 딱 하나 부채가 현금 대비해서 많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나 고유가가 유지되는 이상은 높은 EBITDA를 기반하여 부채를 잘 갚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기업이 변화해 나감에 따라서 추가적인 팔로우업 분석은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그릇만큼 너무 크게 욕심부리지 말고 분할 매수로 투자해 나가신다면 즐거운 투자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모두 안전한 투자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